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2,1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적게는 2,200명대, 많게는 2,3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10일 확진된 2,221명의 기존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8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네, 이 추석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음 주쯤부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벌써 이렇게 바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화한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대구 달성군의 유흥주점입니다. 추석 전날인 월요일 이 주점과 서구 노래방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이 확진된 후 어제까지 9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연휴 기간 이 업소들과 인근 음식점 등에서 모임이 이뤄져 대구시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로 확진된 사람은 2,133명입니다. 이 중간 집계치가 2,000명이 넘은 건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기존 24시간 최다 확진 기록 808명보다 많은 893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의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00명대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최소 2,200명대로 기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염과 확진 사이 시차를 감안하면 추석 대이동에 따른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 다음 주쯤이 될 전망입니다. 자칫 3,000명대 확진 우려도 나옵니다. 귀경 후 또는 귀향 후에도 진단검사 이외에 계속해서 일단은 개인적 거리두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등의 노력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한편 서울에서는 돌파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감염이 벌어졌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연휴 기간 47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35명은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친 의료진과 직원들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배선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일부 종사자가 업무 중 이용하는 대기실이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워 아직 수백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를 최대한 진정시키고 4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백신을 다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밀접 접촉했던 비서관이 델타 변이에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접종도 2번 모두 맞았고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규정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야 하고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일에서 7일 뒤 한 번씩 모두 2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방역당국이 정한 생활수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증상이 나오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선 확진자가 나오면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현재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70%, 2차 접종 완료는 40%를 조금 넘겼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위드 코로나의 최소 기준은 1차 접종률은 80%, 2차 접종률은 70%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숨진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 그리고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군 66명 등 전사자 68명의 유해가 어젯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발굴하고 미군이 넘겨받아 하와이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던 유해들로 70여 년의 세월을 돌아 15,000km의 긴 여정 끝에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군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이들 용사를 맞이했고 유족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웅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 두 분의 영웅께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셨습니다.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을 포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사 등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68구가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선배님들을 안전하게 포위하겠습니다. 필승! 유해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 F-15K 넉 대가 호위 비행을 하며 예포를 쏩니다. 받들어! 쭉! 미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와 함께 귀국한 직후 서울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을 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두 용사의 유가족 8명도 참석했습니다. 분향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고인의 참전 기장을 수여했습니다. 유족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는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인수식부터 서울에서 마무리한 봉환식까지 유해를 곁에서 지켰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 고 김석주 일병을 위해 장진호 전투 당시 근처에 떴던 고토리 의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유해는 모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저강도 긴장 고조를 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8개월 남은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꺼낸 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쭉 협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입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로 명시한 주체들도 종전선언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실험에도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의 어떤 긴장 고조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조건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시각차가 여전히 있음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보장 등 조건이 갖춰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우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계기가 있지만 8개월 남짓 남은 임기 내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지 또는 우리 정부 내에서 다 끝나지 못하고 또 다음 정부로 이어져서 계속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뺀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국방위가 공개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입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십과 방위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고 안전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하원 국방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하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군 철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상원 국방위는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 전략태세위원회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뒤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고 각 의회가 이를 다시 통과시켜 확정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